여름엔 찜통, 겨울엔 칼바람. 이 날씨의 비밀 알고 계신가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요? 우리나라는 어째서 여름이면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처럼 습하고 푹푹 찌는 찜통이 되고 또 겨울에는 저 멀리 시베리아보다 훨씬 더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걸까요? 단순히 사만사온이나 장마 같은 익숙한 표현만으로는 이토록 변덕스럽고 극단적인 날씨의 진짜 정체를 온전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측 불가능한 기온 변화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한숨을 쉬고 때로는 자연의 거대한 힘의 경이로움을 느끼곤 하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날씨는 그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마치 거스를 수 없는 운명처럼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땀으로 축축한 여름밤, 아무리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좀처럼 가시지 않는 끈적한 습기, 그리고 한파주의보가 연일 이어지는 겨울 아침, 온몸을 겹겹이 싸매도 뼛속까지 시려오는 그 차가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고스란히 경험하는 익숙한 풍경일 겁니다. 사실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자락, 그리고 광활한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 사이에 절묘하게 놓인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특하고 고유한 지리적 위치가 바로 우리가 매일 겪는 모든 날씨 드라마의 거대한 무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연의 무대 위에서 과연 어떤 배우들이 이토록 예측 불가능하고 극적인 날씨 변화를 연출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반도의 날씨를 근본적으로 좌지우지하는 두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공기 덩어리를 넘어 각기 다른 강력한 성격을 지닌 자연의 거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베리아 기단은 그 이름만으로도 차가운 한기가 느껴지듯이 광활한 시베리아 대륙에 얼어붙은 땅 위에서 끝없이 만들어집니다. 온통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그곳에서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무겁게 응축되어 거대한 얼음 덩어리처럼 세력을 키우는 것이죠. 이 기단은 마치 겨울의 전령사이자 냉혹한 지배자처럼 강력한 북서풍을 타고 거침없이 한반도로 불어와 우리의 겨울을 꽁꽁 얼려버립니다. 그 압도적인 냉기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할 기세로 한반도 전체를 휘감죠. 반면 북태평양 기단은 드넓은 태평양의 따뜻하고 푸른 바다 위에서 뜨거운 햇볕을 듬뿍 머금고 탄생합니다. 끊임없이 증발하는 수증기가 가득 찬 고온다습한 공기가 거대한 물덩어리처럼 부풀어 오르며 세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기단은 여름의 지배자이자 끈적한 열기를 뿜어내는 왕처럼 습하고 더운 남동풍을 타고 한반도로 다가옵니다. 이 두 기단은 단순히 계절을 바꾸는 것을 넘어 마치 한반도라는 작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겨루기를 하는 거대한 자연의 전사들 같습니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얼음장 같은 압도적인 힘으로 한반도를 지배하며 살을 내는 듯한 매서운 추위를 몰고 오고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강력한 습기와 숨막히는 열기를 뿜어내며 찜통더위를 선사합니다. 이처럼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영역에서 태어난 두 기단의 숨막히는 대결이 바로 한반도 날씨 변화의 거대한 서막을 여는 것이죠. 이들의 세력 다툼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이 땅, 한반도에 대한 폭넓고 깊은 통찰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반도 날씨를 좌우하는 시베리아와 북태평양 기단의 숨막히는 대결을 살펴보았죠. 마치 거인들의 씨름판처럼 이 두 기단이 힘겨루기를 하며 계절의 큰 흐름을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날씨가 이처럼 극단적이고 변화무쌍한 이유가 단지 거대한 기단들의 영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땅, 한반도 자체가 품고 있는 지리적 조건들이 기단들의 영향력을 증폭시키고 때로는 전혀 새로운 날씨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마치 잘 짜인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듯 우리의 산과 바다가 날씨라는 드라마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먼저 한반도의 척추인 태백산맥과 가지처럼 뻗은 소백산맥을 떠올려 보시죠. 이 웅장한 산줄기들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거대한 기후, 장벽이자 공기의 흐름을 조종하는 자연의 조각가와 같습니다. 특히 여름철 숨막히는 찜통더위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이 산맥들에 숨어 있습니다.
북태평양 기단이 몰고 오는 고온다습한 공기는 서해를 건너 한반도 내륙으로 밀려 들어오지만 동쪽 태백산맥과 남쪽 소백산맥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앞을 가로막습니다. 공기는 이 산맥을 넘지 못하고 서쪽 평야지대와 분지 지역에 갇히게 되죠. 마치 거대한 뚜껑이 덮인 찜통처럼 뜨겁고 습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면에 머물면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숨막히는 고온다습한 여름철 날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산맥이 공기의 순환을 방해하고 열기를 가두는 역할을 하면서 동남아시아 못지않은 끈적하고 후텁지근한 여름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매서운 겨울은 어떨까요? 시베리아 기단에서 불어오는 차갑고 건조한 북서풍은 한반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죠. 이 칼날 같은 바람이 서해를 건너 내륙으로 불어오는데 이때도 어김없이 태백산맥을 만나게 됩니다. 서풍을 맞이하는 영서지방, 즉 서쪽 사면은 차가운 공기가 상승하며 눈구름을 만들고 때로는 폭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공기가 산맥을 넘어 동쪽 사면인 영동지방으로 내려갈 때는 그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을 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공기는 압축되어 온도가 상승하고 습도는 낮아지게 되죠. 마치 뜨거운 바람을 불어내는 헤어드라이어처럼 말입니다. 이른바 팬 현상과 유사한 원리인데요. 이로 인해 같은 날이라도 영동지방은 영서지방보다 훨씬 건조하고 기온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산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날씨가 극명하게 갈리는 참으로 신기한 모습이죠. 강원도의 겨울철 날씨가 영서와 영동에서 판이하게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여기에 더해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와 해류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겠죠. 동해에는 따뜻한 동안난류가 흘러 겨울철 동해안 지역의 기온을 다소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서해와 남해는 비교적 수심이 얕아 여름철에는 빠르게 데워지고 겨울철에는 쉽게 식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해류의 움직임과 해양의 여룡량 차이가 연안 지역의 기온과 습도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국지적인 날씨 변화의 퍼즐 조각들을 맞춰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해무가 자주 끼거나 특정 해안 지역의 기온이 내륙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도 해류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날씨는 단순히 거대한 기단들의 힘겨루기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웅장한 산맥이 공기의 흐름을 가두고 변형시키며 주변 바다의 해류가 국지적인 기온과 습도를 조절하는 등 이 땅을 이루는 모든 지리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금의 독특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날씨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한반도라는 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자연의 드라마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놀라운 비밀들을 품고 있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날씨 속에 이렇게 깊은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 정말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날씨 속에 이렇게 깊은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은 알면 알수록 더욱 흥미진진해지죠. 그런데 이처럼 복합적인 자연의 작용 중에서도 한반도 그 자체의 뼈대가 날씨에 미치는 영향은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마치 거대한 조각품처럼 우뚝 솟은 우리의 산맥들이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며 이 땅의 기온과 강수량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한반도의 등줄기를 이루는 태백산맥과 그 갈래인 소백산맥은 단순한 지형을 넘어 거대한 기후, 장벽으로 기능합니다. 여름철, 남쪽에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의 공기는 이 산맥에 부딪히면서 서쪽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마치 뜨거운 수증기가 가득한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이 습한 공기는 산맥을 넘지 못하고 서쪽에 갇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서해안과 내륙지방은 더욱 숨막히는 찜통더위와 높은 습도에 시달리게 되는 거고요. 상상해보세요. 끈적하고 후텁지근한 공기가 도시 전체를 감싸 안고 좀처럼 빠져나가지 못하는 모습을요. 반대로 겨울철에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시베리아 대륙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북서풍이 한반도를 덮치게 되죠. 이 칼날 같은 찬 공기는 서해를 건너면서 따뜻한 해수면으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아 눈구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눈구름은 호남 지방이나 서해안에 폭설을 쏟아붓는 주범이 되고요. 하지만 이 찬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는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수분을 잃고 건조해진 공기는
마치 마법처럼 영동지방의 기온을 상대적으로 높여주는 팬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같은 겨울이라도 강원도의 영서지방은 매서운 한파에 시달리는데 영동지방은 상대적으로 온화한 날씨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정말 신기한 날씨의 변주곡이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의 해류 역시 국지적인 날씨에 섬세한 영향을 미칩니다. 동해는 비교적 깊고 차가운 해류의 영향을 받으며 서해는 얕고 수온 변화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해류의 차이는 해안 지역의 기온과 습도, 심지어 안개의 발생 빈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한반도 날씨의 복잡성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우리의 산맥과 바다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단순히 거대한 기단의 힘뿐 아니라 이 땅 자체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기상현상들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 강력한 대륙성 및 해양성 기단들의 충돌, 그리고 이 땅의 웅장한 산맥과 주변 바다 해류가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날씨 현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마치 정교하게 짜인 오케스트라처럼 어우러져 여름철 찜통 더위와 겨울철 살을 내는 추위라는 한반도만의 극한 날씨를 완성하는 것이죠. 상상해보세요.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는 시베리아의 매서운 냉기와 북태평양의 뜨거운 습기를 직접 마주하게 합니다. 여기에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은 이 거대한 공기의 흐름을 가두거나 변형시키며 특정 지역의 극단적인 기온과 강수량을 몰아넣습니다. 여름철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고 산맥에 가로막혀 서쪽 지역은 그야말로 거대한 찜통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겨울철엔 시베리아 고기압이 맹위를 떨치며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이 찾아오고 서해를 건너온 습기가 폭설을 쏟아내는 광경을 우리는 매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거대한 날씨 퍼즐에는 또 다른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지구 규모의 대기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제트기류의 변화나 젤니뇨, 라니냐와 같은 대규모 기상 현상들이죠. 제트기류의 흐름이 평소와 달라지면 한반도로 유입되는 기단의 강도나 경로가 예측 불가능하게 변할 수 있고요. 태평양의 수온 변화로 발생하는 엘니뇨나 라니냐 현상은 장마철 강수량이나 겨울철 기온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구 전체의 기상 시스템이 한반도 날씨에 복잡하게 얽히면서 우리는 때때로 미쳐 날뛰는 듯한 예측 불가능한 극한 날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 집중되어 상상을 초월하는 날씨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정말 경외감마저 들지 않으십니까? 네, 정말이지 한반도의 날씨는 그저 변덕스러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모든 지리적 위치, 거대한 기단들의 치열한 격돌, 그리고 한반도 고유의 지형적 특성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정교하게 짜인 퍼즐처럼 이 땅의 날씨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데 모아보면 왜 우리나라의 여름은 그토록 숨막히는 찜통 같고 겨울은 시베리아보다 매서운 혹한에 시달리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를 대륙성 기단과 해양성 기단의 최전방 충돌 지역으로 만들었죠. 시베리아 대륙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북태평양에서 밀려오는 뜨거운 습기는 매년 계절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두 거인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라는 거대한 장벽은 이 공기의 흐름을 가두거나 때로는 방향을 틀어버리며 그 영향을 극대화합니다.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을 때 이 산맥들은 서쪽 지역의 열기를 가두어 마치 거대한 찜통 속에 들어앉은 듯한 무더위를 만들어내고요. 습한 공기가 산맥을 넘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도시의 열섬 현상과 맞물려 숨쉬기조차 버거운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반대로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이 맹위를 떨치면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때 서해를 건너오는 차가운 북서풍은 바다의 습기를 머금어 엄청난 양의 눈구름을 만들어내고
이 눈구름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영동 지방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폭설이 쏟아지는 광경을 우리는 매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산맥을 넘지 못한 눈은 영서 지방의 또 다른 냉기를 선사하며 같은 한반도 안에서도 극명한 날씨 차이를 만들어내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날씨 퍼즐의 전부는 아닙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지구 규모의 대기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제트기류의 변화나 젤니뇨, 라니냐와 같은 대규모 기상현상들이 이 복잡한 방정식에 또 다른 변수를 추가합니다. 제트기류의 흐름이 평소와는 다르게 휘거나 약해지면 한반도로 유입되는 기단의 강도나 경로가 예측 불가능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의 물줄기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태평양의 수온 변화로 발생하는 엘니뇨나 라니냐 현상은 장마철 강수량의 패턴이나 겨울철 기온에 예상치 못한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구 전체의 기상 시스템이 한반도 날씨에 복잡하게 얽히면서 우리는 때때로 미쳐 날뛰는 듯한 예측 불가능한 극한 날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반도의 날씨는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삼면이 바다인 독특한 지형, 그리고 강력한 대륙성 및 해양성 기단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빚어내는 거대한 자연의 대서사시였던 겁니다. 이 모든 요소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한국만의 극한 날씨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정말 압도적인 자연의 힘에 대한 깊은 경외감과 우리가 사는 땅의 운명적 특성에 대한 깨달음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날씨는 그저 불편함이나 일상적인 짜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만 년간 이 땅을 지배해온 자연의 섭리이자 우리가 이해하고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 한반도의 진짜 얼굴인 셈이죠. 특히 기후변화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땅의 자연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땅, 한반도. 그 위에 펼쳐지는 날씨는 거대한 자연의 드라마이자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가장 솔직한 진실입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 인류는 어떻게 생존하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